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국 자본, 중국 투자 10분의 1 토막, 중국 오일머니가 희망. 외국 자본의 탈중국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FDI 금액이 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막 올리는 주총 시즌, 기지개 켜는 행동주의 펀드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코스메카 코리아 작년 4분기 최대 실적, 목표가 상향. 메리츠증권은 26일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ODM 역량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메카 코리아의 종가는 4만 3천 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AI 낙관론에 힘입어서 장중 2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역시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은 엔비디아와 AI 훈풍의 지속 여부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 물가지수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연설 내용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관련주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양지수 혼조 마감했고요. 오늘은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회수될 수 있을지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고하권 내에서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61% 하락하면서 2,65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올라갑니다. 0.16% 상승하면서 869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월요일장 양 지수가 지금 보합 내에서 혼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1% 넘게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2,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0.99%, 약 1% 가까이 내림세 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5%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1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46%로 낙폭이 조금 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도 0.59% 약보합권에서 출발 외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72% 강보합권, 포스코홀딩스가 1.95% 하락, LG화학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는 대다수 종목이 좀 혼조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이 1%, 그리고 에코프로는 0.51%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가 0.76%, 알테오제는 오늘도 강한 모습이죠.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28% 넘는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알테오제는 오늘도 7.47% 시초부터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0.34%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PSP가 2.53%로 낙폭이 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2.57%로 2% 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도 1.95%, 2% 가까이 강세 연출할 것으로 시초부터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7% 상승, 그리고 리노공업은 0.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기업밸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이제 그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생명이 이어서 5년 만에 이제 또 주주 환원책을 제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재개한다는 계획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배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배당 나기 전에 항상 주가가 오르는 그런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하나손해보험이 되었던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사용과 그리고 시가 배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 37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상품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년 대비 흑자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순이익을 통해서 주주 환원책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5,550원에 끝이 났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6,400원 정도 보시면 괜찮다는 판단 좀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2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배당 수익률 상당히 높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오랜만에 방산주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풍산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수출은행법 개정안이 기재위 경제재정 법안소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일 날 국회 본회에서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수혜가 되는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풍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수출 잔여 물량 같은 경우에 K9 자주포가 한 308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K2 전차가 820대 정도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한 250대 정도, 그리고 체코도 이 K2 전차, 그러니까 전차 도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차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탄 수요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재개되게 된다라면은 현대로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현대로템 쪽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 쪽으로 포탄을 납품하는 풍산 같은 경우도 동반적으로 수혜가 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과 동반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으로 인한 어떤 이스라엘 분쟁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탄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풍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토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 155mm 포탄 가격이 한 2,000불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4배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8,500불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수요 그리고 해외 수요가 있는 이 풍산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법 개정안을 통해서 풍산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만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은 풍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일단 5만 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 500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손해보험입니다. 오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죠.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025원에 5,250원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500원에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2월 26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선 환율은 1,331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6달러이고요. 국제 금 가격은 2,04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1,84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강세 지난주 금요일장은 반도체와 AI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PBR 관련주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특히 공기업과 금융업이 오름세를 크게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바이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었는데요. 머크와 동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고요. 자, 오늘도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39% 내리면서 2,657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06% 상승하면서 868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장 직후부터 쭉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개장 직후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모습 확인했는데요.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시초부터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죠. 11%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14만 6,300원입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제약사 머크와 2020년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을 피아주 사용, 키트로다에 대해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변경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28%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시초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2.39%, 2% 넘는 강한 모습으로 6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폐암치료제 렉나자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올해 안에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영입니다. 0.47%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21,250원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코스닥 주간 기관 순매수 1위였습니다. SSFP에서 지금 AOI 검사 장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의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징랜드입니다. 2.36% 하락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74,400원입니다. 에이징랜드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급락했습니다. 뉴로모픽 칩 개발 이슈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에브리봇 10% 넘게 빠지고 있고 현재 가격은 49,450원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AI 서비스 로봇 공동 개발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시초부터 10%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네페스 아크입니다. 2.45%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39,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최대 주주 33만 주 장내 매도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비케어입니다. 1.53%, 1% 넘는 약세 보이면서 7,0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비대면 진료 허용 소식에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전공의 펍이 길어지면서 더 부각을 받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GST 1.23% 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6,000원이고요. 다음은 코셈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5,55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첫날 16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전자 현미경 개발 기업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은 플레이드입니다. 8.88% 시초부터 강하게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8% 넘게 뛰면서 현재 가격은 8,710원인데요.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 철수를 앞두고 취재직 시청자가 급증하다 시간 외에서 폭등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권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30초 정도 지나갔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좀 파네요. 코스피 535억 팔고 코스닥 300억 파는데 제가 좀 대충 봤더니 오늘 밸류 프로그램 나오는 날이라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전문가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했던 금융지주, 금융주, 보험주 이쪽이 오늘 아주 차익 매물이 강하게 장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0.7% 내려가는 거에 상당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씩 관심 주식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정도 내려가네요. 알테오젠 계속 분위기 좋다 말씀드렸고요. 신성, 델타, 테크 계속 주가가 급변하고 있죠. 어디 갈지 모르는데 또 계속 하루 종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좀 강했었는데 16만 원 밑으로 조금 내려오려고 하나요. 0.3% 장초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순환매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에도 후장에 보면은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건 모습이 있죠. 레고캠 바이오 오늘 2%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오늘 1% 강세로 조금 돌아서려고 지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같은 맥락에서 1%, 에코프로 BM도 0.4% 있고 오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밸류 프로그램 차익 실현 나온다 했는데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 이런 맥락에서 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마이너스 4.7% 장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sell on news, sell into strength 우리가 뉴스 나오면 팔자 이런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맞는 그런 주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외국인들 장 초반에 강하게 팔고 있어서 코스피 더 많이 파네요. 733억까지 지금 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 349억까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마이너스 0.9%까지 내려갔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분위기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 나오는 게 오늘이잖아요. 이게 디테일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상법이나 관련법을 좀 개정하기 전에는 기업한테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놔서 이게 과연 실행이 잘 되겠느냐.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살짝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손해보험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연관했던 종목들 중심에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만회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행안도 있겠지만 이제 법 개정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즉 금투세 폐지 이런 부분과 동반해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한번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오늘 발표가 되게 하면서 오늘까지 시세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했었는데 정말 빠르게 좀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 세론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과거에 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2018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이런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 결국 저비밸 같은 경우도 일단은 테마로서 일단 반응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밸류 프로그램과 연관성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추가 상승을 제한시킨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를 갔다가 코스닥을 갔다가 반도체를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오늘 또 제약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저비밸 쪽에 힘이 좀 빠지게 된다라면은 최근의 시장 흐름대로 빠른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음 어디로 갈 거냐 순환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조금 힌트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이 금요일 날 조금 좋았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알테오젠, 레오캠바이오 장 초반에 관심 지식 상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한 돈으로 이쪽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 질문에서 최근의 시장의 어떤 특징이 빠른 순환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난주 금요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장 초반에 반도체 강세를 보였었지만은 좀 식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강세를 보였다 좀 식는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물론 지난주 금요일 후반부 쪽에 이제 바이오를 잡았다라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해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제약 같은 경우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는 좀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다가 좀 약세를 보인 목요일날 강세를 보였다가 약세를 보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주 후반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를 중심으로 조정 시 접근하시는 게 그래도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약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추후에 조정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일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쪽을 조정을 보일 때 조정 시 저는 그쪽으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상승을 기다리시는 게 그래도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개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승산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우회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님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네. SK 하이닉스 벌써 0.99% 이렇게 올랐고 한미 네네. 반도체도 뭐 6.3% 네네네. 그렇죠. 벌써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뭐 나스닥이 금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엔비디아는 맞습니다. 오히려 그 조정을 이겨내고 플러스로 약간 돌면서 네네. 끝냈잖아요. 네네. 자, 한미 반도체 오늘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수 페타시스도 1.8%, HPSP 1.08% 이렇게 순환매가 오히려 또 빨리 돌아가는 이런 모습인데 네. 따라잡을까요 말까요? 조금 전에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이 좀 일부 좀 된 것 같은데 반도체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1월 달부터요, 2월 달까지 반도체는 상승 섹터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 초반에, 작년 상반기에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였다면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저는 물려도 가져가야 하는 섹터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 아무거나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HBM 내에서는 HBM 대장을 접근하시고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시겠지만 또 온센서 AI까지 확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반도체 내에서 새로운 이제 기대가 될 만한 어떤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접근하시는 건 분명히 무리 있다가 봅니다. 그중에서 HBM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한미 반도체도 뭐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 보셨던 YC캠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도 다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HBM 중에서도 선한 종목이 되면 그쪽을 하나 접근하시고, 온디바이스 A가 있다면은 그중 하나 접근하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전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제가 특정 종목 하나만 좀 네네. 눈에 보여가지고 에브리봇이라는 주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뭐 하한가를 얻어맞고 있는데 이 조회 공시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이렇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오늘 한가를 이렇게 꽂혀버렸는데 이게 이제 에브리봇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인데 네네. 제가 이제 에브리봇만 묻는 게 아니라 최근에 주가 올라간 기업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쵸? 이 회사 말고도 딴 데들도 많은데 네. 조회 공시 리스크가 딴 데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회 공시는 그냥 핑계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잘 주셨는데 최근에 급등주, 저는 4대장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성텔타테크, 제주반도체, 에브리봇, 그리고 하나 좀 죄송한데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요 종목들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슬슬 마지막은 엔캠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브리봇,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엔캠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언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제주반도체가 먼저 조정권에 들어갔었고 최근에 엔캠이라든지 신성텔타테크도 조정 구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오늘 하한가 이거 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종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 당부를 두고 싶은 부분이 이 종목에 물려가지고 이제 종목 상담 하신 분이 적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에브리봇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징조가 최근에 제주반도체라든지 엔킴이나 이 종목들에서 충분히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영향 지금 신성델타테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4.8%, 9%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서남도 뭐 7% 쭉쭉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 지난번에 뭐 하한가가 며칠씩 맞는 종목 그런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네. SG 사태라고 그랬나요 그때? 네네. 그런 쪽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도 있을 만큼 주가가 너무 강하게 좀 올랐고 시총도 너무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될 거야 아니면 좀 더 뭐 저점 매수로 좀 임해야 될 거야 어떻습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보내야 덜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 주변의 지인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신라젠을 사셔가지고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신라젠을? 네, 아직도 있습니다. 이야.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냐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2019년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근데 도리어 그렇게 여쭤보시고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올라오는 기회는 방법이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신드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재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방금 2017년도에 신라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시젠, 그리고 지금 얘기 안 하죠. 흠슬라.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근데 그 종목들이 물론 올라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종목들이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지고 있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게 계속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내야 지금 20%, 30% 보내야 제가 볼 때는 덜 아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구 파티가 일어나고 있을 땐 파티를 즐기게 돼. 네네. 파티 출입구 근처에 가 있어라. 자, 그 정도로 오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뭐 왔다 갔다 많네요. 어떻게 네네. 보고 계세요? 전체적인 오늘 이 세부 사항에 대한 세부안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저PBR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순환매 시세 안에서 굉장히 좀 강한 유입 효과가 좀 있었고 오늘 발표는 일종의 좀 새로운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저PBR 관련주 종목들이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이 세제 혜택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를 좀 과연 얼마만큼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지금 옥석가리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PBR이 1배 미만이다 이렇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자사주의 보유량들이 과연 이 개별 기업 안에서 얼마만큼 좀 다르게 좀 있고 여기서 배당 가능한 재원들이 얼마만큼 보다 좀 탄탄한지 그래서 주주들에게 얼마만큼을 더 내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옥석 가리기 주주한테 얼마나 좀 환원을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주가가 앞으로 달렸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스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등에 와 있네요. 현대건설 오랜만이죠. 애경케미칼, CJ, CGV, 에코프롬, 머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걸 좀 볼까요? 네,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 안에서는 현대건설 좀 보고 있는데 현재 1.93포인트 상승한 34,300원대 가격 구간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일에 이 불가리아 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돼서 이 우선 협상자로서의 어떤 선정이 좀 됐다는 어떤 발표가 좀 있었고 이게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의 이 바라카 원전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18조 7천억 원 정도 안에서 있는데 여기서 아직 뭐 세부적인 어떤 계약 조건들이 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대건설이 약 8조에서 한 9조 원 정도의 수주가 조금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부각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도 지금 PBR 단에서는 0.48배, 지금 1배 미만 안에서에 대한 이 건설 경기가 좀 최근에 좀 악화됨에 따라서 다소 이제 실적에 관련된 어떤 이슈는 좀 있었지만
이 대형 원전 수주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어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 사안들이 좀 더 발표가 좀 된다면 여기서는 좀 더 가셔야 되는 흐름 안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6일에 44,400원대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최근 저점이 1월 25일 31,2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34,000원 구간이 다소 조금 이렇게 가격 구간에서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평가가 받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추가적인 어떤 관점 안에서는 원전 이 협상 이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계약 내용들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어떤 수주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지금 구간도 접근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현대건설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해외 쪽을 말씀하신 건데 국내 쪽으로는 이제 PF 우려가 좀 있는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현대건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중은 크지는 않죠, 여기는. 일단은 지금 현대건설이 뭐 타 건설사에 대비해서는 뭐 재무유동성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감들이 건설사 전반인데 과거의 어떤 기점들을 좀 보면 뭐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고 부동산 경기에 가장 밀접한 어떤 연동성이 좀 있는데 그나마 현대건설이 다른 회사들의 어떤 부실 시공 안에서에 대한 이 반사수혜 추가적인 어떤 수주 국내 안에서에 대한 이 건설 수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메리트는 좀 있었지만 네. 이게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건설주 전반에서는 그러게요. 조금 리스크하지 않나 유동성에 관련된 이슈가 과거처럼 한 번쯤 또 재현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영향은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슈 때문에 ROE가 지금 높기는 합니다만은 PBR이 지금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인터플렉스, 셀트리온제약, 셀바스 AI, 레이크 머티리얼즈, HLB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지금 HLB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대 상승한 79,900원대. 지금 이 두 가지 모멘텀이죠. 지금 HLB의 지금 이 파이프라인 지금 5월 16일 예정인데 병용치료제 칼라레주마비라는 이 파이프라인 리보셀라닙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 약물과 병용 치료제로서 지금 현재 미국의 FDA의 어떤 1차 치료제 시판허가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5월달에 좀 발표가 좀 될 예정인데 관련돼서는 어떤 시판허가 관련돼서 취소될 수 있다. 뭐 관련된 뭐 노이즈 이슈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되면서 최근까지 탄탄한 흐름들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6,7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에 대한 어떤 신규적 접근 방법보다는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저는 76,700원대가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추세 이탈 구간 안에서는 지금 요 구간 이제 한 71,000원대가 좀 이탈해 본다면 5월달 FDA 안에서에 대한 1차 치료제 승인허가 기대감들 좀 더 주시해 본다면 여기서는 한 번쯤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HLB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 급등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급등주는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자회사 다보링크가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6.67% 급등하면서 가격은 1,45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니틱스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죠.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2.81% 급등하면서 현재 가격은 2,21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급등주는 플레이드입니다. 트위치 철수를 앞두고 취지직 시청자 급증 소식에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주요 고객사 실적 역시도 호전되면서 더 부각받고 있고요. 현재는 19.38%, 약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가격은 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급등주는 코셈입니다. 상장 첫날 160% 급등했고요. AI 기술을 적용한 전자현미경 개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16% 넘게 상승하면서 2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태영건설. 직전에는 18%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95%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2,620원입니다.
상업은행이 태형건설에 4천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빌려줬습니다. 금리는 4.6%인데요. 다만 오늘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처리 방안 제출 마감 시일이기 때문에 지금 절반도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려로 낳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실시간 급등 중에 태형건설이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뭐 PBR로 봤을 때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저 PBR만 무조건 볼 게 아니다. 내용도 보고 리스크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전 따라가 보자. 따라가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8%대까지 좀 상승한 이후에 현재 4.4%대 상승폭이 좀 일부 반납된 흐름 좀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 포지션 대다수가 이 FPCB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향에 전량 좀 공급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기준에서는 매출액 4,381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1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가 좀 감소된 수치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좀 이뤘기 때문에 2024년도 상반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공급되고 있는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 여기에 탑재되고 있는 S펜에 관련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S펜에 들어가는 FPCB 이 부분이 향후에 물량 공급에 대한 어떤 호조 지금 이 갤럭시 S24 모델이 실적 호조 안에서에 대한 상반기 기대감도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실적 판매량과 좀 더 연동이 좀 된다면 올해 상반기 실적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좀 개최 예정일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서 이 지난번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좀 공개됐던 갤럭시 링이 실질적인 더 실물 디자인 좀 공개가 된다라고 해서 오늘 좀 기대감이 좀 수반되고 있는 모습인데 향후 갤럭시 링 출시에 대한 어떤 관련된 기대감 안에서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탑재 가능한 FPCB에 관련된 역량 이 부분이 실적과 좀 연계 관점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서는 실적 기조 하에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주말에 지금 분석을 좀 마쳤을 때에 대한 이 시초가 좀 진입은 16,200원 구간 안에서 좀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봤는데 단기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16,800원 구간에도 좀 접근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FPCB 업체 인터플렉스 알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주가 참 그렇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일단은 뭐 말자라고 좀 의견을 좀 말자. 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과거에 사실 뭐 상승했던 작년 4월 7일 주가를 보면 69,900원이죠. 그 이후에 고점 대비에 대한 이 낙폭이 좀 가장 크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고통을 받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저점이 2월 7일 4,415원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진입보다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은 리튬 사업이 전무하다는 뜻이죠. 네. 지금 연구 앵커 그리고 교량용 타입을 K 이 부분이 주력 사업인데 전체 매출 안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228억 원. 그런데 여기에 발생된 영업 손실이 104억입니다. 아직 리튬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물론 지금 새만금의 공장을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생산 시설 확충을 해서 뭐 향후에 뭐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겠다는 어떤 모멘텀, 이 기대감들은 과거에 모두 다 선반영된 효과가 좀 있는데 최근에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연중 좀 최저점을 좀 찍고 있고 바닥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기간 안에서 하락을 좀 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나 우려감들이 리튬 가격의 어떤 상승 요인을 제한시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과정 안에서 이 과거에 이 재련 기술들이 좀 더 발전을 해주면서 생산 원가가 굉장히 좀 낮아진 측면들은 지금 후발주자들에 대한 시장 경쟁력 이 부분에 이슈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공시들을 좀 보면 발행 주식 총수의 9%, 전체 금액은 한 140억 원 규모입니다.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3월 7일과 3월 13일에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 이 행사가액이 대체적으로 좀 3,000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280원. 지금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즉 발행 주식 총수의 9%에 해당되는 단기 차익 매물이 오버행 이슈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급적인 어떤 측면 안에서 전환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단기적인 어떤 인위적인 상승 효과를 좀 제시된 그런 흐름들 좀 있었지만, 여기서 추격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보유자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주식 희석 요인도 좀 있네요. 그러면 리튬 전반적으로 지금 별로 안 좋게 네네. 보이는 톤을 제가 들었는데, 네. 미국에서도 보면 지난주에 뭐 보면 테슬라는 완전히 왕따 당한 느낌으로 주가가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아직도 뭐 최근에 반등성이 상당히 강했는데, 네. 리튬을 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면 2차 전지 계열도 조금 밸류체인 선상 좀 안 좋은 가격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1분기, 2분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양극 소재사에 대한 가장 큰 판가 요인, 그 양극재 판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은 리튬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네. 여기서 턴 어라운드를 좀 이루지 못했는데, 키로당 뭐 86.5위안까지 떨어진 이후에 88위안까지 좀 회복은 했지만, 뭐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 100위안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반기까지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양극 소재사의 이익률을 좀 훼손시킨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엔캠과 같은 전해액 소재나 뭐 분리막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단순하게 좀 상승했던 이유는 업황과는 좀 다소 무관한 과열 양상 안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업황은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어떤 사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아직 업황 그렇다 그러고, 엔캠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조회 공시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인바디인데요. 자, 어떤 내용 담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시작 2024년 인바디 교보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사업 기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 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돕고 있고요. 최성분 분석기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 그리고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인 지분 투자를 완료해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교보증권 리포트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부터 리뷰해 보시면요. 매출 419억, YOY 기준으로도 그리고 QOQ 기준으로도 마이너스고요. OP는 67억, 그리고 이 부분은 1월 17일 교보증권 추정치 대비 매출은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소폭 하회한 원인은 인건비와 광고비 그리고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가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30에서 40억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으로 추정되고요. 다만 매출 원가율 등은 통상적인 2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4년 실적 전망치도 살펴봐야죠. 2024년 매출은 1,939억, YOY 기준으로 13% 플러스로 보여지고요. OP는 474억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교보증권 추정치에 사실상 좀 부합하는데 24년 예상 매출 증분 중 약 100억 이상 미국에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출 성장은 국내와 기타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3년에는 신규 법인 설립 관계로 판관비가 다소 증가했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다시 매출 대비 판관 비율 50% 초반으로 감소해 정상화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좀 연관되었었던 미국향 770 제품 공급 등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9,000원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우선 인바디는 기존 전략인 미국향 그리고 특히 메디칼 매출 증가로 2024년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상반기부터 LB 트레이너 서비스 출시로 신규 사업의 매출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LB 트레이너는 CES 2024에서 스포츠와 피트니스 부문의 혁신상을 수상한 트레이너를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 제품입니다. 그동안 장비 중심이었던 인바디의 매출 구조에 서비스가 더해지는 건데 이 제품이 관심을 받을 경우에 기업 가치는 멀티플로도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4년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LB 트레이너의 서비스 출시에 그 눈길이 가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바디 주당 350원 결산 현금 배당 결정. 네, 주당 350원 결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4%며 배당 총 금액은 4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배당금 지급일은 예정일자 4월 25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시면 뱃살 빼려면 필수, 미국 해병대도 싹쓸이 매일 1억 넘게 버는 인바디. 네, 두 번째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선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인바디 770, 미국 해병대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솔루션인 LB 트레이너는 해외 시장 역시 공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팬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올해 2천억 매출을 도전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 역시 10% 수준에 그쳐가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부분인데요. 우선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시면 2024년 2월 23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26,100원이었습니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담고 기관 역시 파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우선 개인 같은 경우는 2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팔자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간의 기간을 살펴보면서 누적 순매수는 652억으로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 달간의 누적 순매수는 좀 팔자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최근 5거래일 동안은 좀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급등락을 연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최근 기사에서 현금 배당을 좀 공시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오후 들어서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1월 5일 최고가 29,600원을 터치한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보였다가 좀 반복적으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성장의 시작 2024년에 인바디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교보증권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39,000원으로 유지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의 성장을 발판으로 조금 더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함께하고 있는 인바디 오늘의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밸류엄 기대감 좀 소진이 됐나요? 코스피 장 초반에 좀 약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한화, 손해보험, 풍산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인터플렉스는 따라가자, 하이드로 리튬은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